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모두 되돌려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진 세수 펑크를 메우겠다는 겁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법인세는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합니다. 자본시장 세제도 대폭 바뀝니다. 모든 투자자가 적용받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로 올라 2년 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에서 10억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붙는 세금이 오른 데다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과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봤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계속 낮췄는데도 또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주식시장도 간접적으로는 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주주의 높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해 현행 45% 최고세율을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약 8조 1,600억 원의 세수가 늘 거로 기대했습니다. 늘어난 세수로는 AI 대전환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하고 폐업 후 재기하는 소상공인에게 미납 세금을 면제하는 등 서민 관련 핀셋 세제 지원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법인세, 양도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바뀐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 세제 개편안 내 삶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주앤머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뉴스를 했을 땐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 이번엔 세제 개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세법 개정안은 이미 있는 세법 내에서 세율을 조금 올린다든지 조금 내린다든지 하는 미세한 법률 조정을 말할 때 우리가 세법 개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세제 개편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 방향의 큰 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세금 제도의 개편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보죠. 맞습니다. 아니 기사가 하루 사이에 엄청 떴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개편 내용 중에서 이게 핵심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식한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응능 부담의 원칙. 요게 이제는 딱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유식해서 도대체 뭐야? 그러면 더 무식해지는 느낌인데요? 응능 부담의 원칙. 이게 네네. 뭐냐면 응할 응, 네. 능력 능. 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이게 이번에 세법 개편안의 핵심 내용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 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사실 지난 정부 때 야, 기업들에 대한 기도 살려주고 경영 환경을 좀 좋게 하자. 그래서 법인세를 1%포인트씩 다 각 구간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1%포인트씩 다 높였어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시죠. 아니 지금 이거 부자에 대해서 더 증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율을 높였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가 바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너무 어렵네요. 네, 이것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 양도세를 낼 때에 사실 그 대주주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같은 게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완화시켜 준 거죠. 근데 이거를 10억 원으로 내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 10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내가 대주주로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양도세 안 내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를 막 하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일단은 세금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연초 가서 다시 사고. 그럼 연말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연말이 찾아올 때마다 네. 좀 그런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 이렇게 논란이 생길 법한 여지가 많은데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고를 딱 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국간이 비어 있고. 곳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어왔던 감세 조치들을 다시 원복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조치들. 요게 이번 세정 개편안의 한 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야, 그동안 우리 기업들 너무 어렵지 않았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업들이 힘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라고 하는데 정부가 세금으로도 도와주자. 우리가 앞으로 국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최첨단 분야들 있잖아요. AI, 반도체 이런 데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한 만큼 세액을 확실하게 공제해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는 대책이 한 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고용이 늘어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과감하게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이 또 들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확실한 지원책 정부가 또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철학이 또 묶여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채찍과 당근을 한 네. 번에 주는 거네요. 근데 사실 굉장히 굵직한 변화들인데 일반 서민 입장에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렇게 쉽게 체감이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일반 국민에게 특히 해주고 싶은 말 좀 유념해야 될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는 공제액을 이제 한도를 좀 늘려주는데 원래가 신용카드가 15%,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 한도로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부터 세제 개편해 봤더니 자녀가 늘어날수록 50만 원씩 그 한도를 늘려주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연봉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자녀 한 명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 더 늘려준다. 그러면 이제는 350이 되는 거고 자녀가 2명이다. 그 이상부터는 400만 원까지 한도를 해줍니다. 서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또 하나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체능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체능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게 태권도 같은 거. 맞아요. 네네네. 사실상 그 세제 지원이 없었어요. 학원비에 대해서. 예. 근데 요번에 세제 개편을 보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자녀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맞습니다. 수 있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귀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볼펜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적느라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 아나운서. 동서를 누비는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번 개편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 같은 개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미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요.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누진세라는 건 결국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세금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겠죠. 네. 왜 그러냐면 합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 네.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좋아지는 거죠. 네, 좋아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해줄 거냐 이게 이제는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4%.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는 똑같아요. 15.4%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적용 세율이 20%. 그다음에 3억 원 초과이신 분들은 35% 이렇게 이제는 세제 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죠. 사실상 만약에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리면 최고 세율이 49.5%입니다. 아니 반이에요 반. 그렇죠. 어우 반. 반을 세금으로? 근데 놀랄 필요 없어요. 이게 소득세에서 반을 떼어간다고 보면 정말 초자산 가시.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35%가 이제 최고 세율이 됐는데 네. 그럼 이제는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배당 소득을 3억 원 초과? 이게 그러면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면 배당 소득은 그렇게 3억 원까지 확 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2%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역산해 보면은 한 15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한 아니, 갖고 계십니까? 주식 을 150억 원어치를 갖고 있어야 그렇죠. 3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올 확률이 있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35%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왜 나왔냐? 당연히 이제 배당이 되니까 사실상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이슈가 있는 거고. 저는 주식으로 큰 돈을 제가 아니죠. 저희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배당 소득에도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깎아줬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진짜로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배당소득세 얘기하면서 150억이 있어야 된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실 감각이 좀 없어졌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아, 없잖아요. 배당 네. 소득 얘기하다가 지금 배가 자, 그런데 배가 아프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배당은 끼케야 2% 3% 될까 말까입니다. 네. 이건 너무 낮아요. 낮아도 너무 낮은 겁니다. 왜 이렇게 배당이 낮을까를 네.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세금이 반이니까 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회사에 제일 지분이 많은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1년에 배당을 하면은 몇백억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몇백억 정도의 배당을 딱 받았는데 나라에서 반을 세금 내 이러면 그럼 차라리 나라에 세금을 내느니 그냥 배당하지 마. 이런 결정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예요. 겉에도 그럴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이사회라든지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못 느꼈어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독 배당이 좀 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네. 대주주나 이사회들도 이제 우리 세금으로 너무 많이 뗄 일 없으니까 배당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당이 내 계좌에 딱딱 꽂히면서 이자보다 낫네 또는 조금 규모 있으신 분들은 잘하면 배당만으로 생활비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걸 이제 체험하게 되면 이제 배당주가 각광을 받게 되고요. 우리도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주식 시장의 활황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중요한 개혁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 얼마가 되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35%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실망하거나 조금은 서운해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그렇군요.